자, 펌프 토출책에 뭐가 있어요? 개폐 밸브가 있고 체크 밸브가 있어요. 그죠? 이 체크 밸브가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라고 하죠? 그죠? 이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를 반드시 쓰시오라는 소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냥 써요. 왜요?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가 뭐 하기 때문에? 수격을 방지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수격이 진짜 방지가 되냐? 수격을 받게 되면 펌프가 고장이 나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거냐?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가 없으면 이 토출책에서 발생한 수격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펌프를 막 돌려요. 그죠? 돌립니다. 그럼 돌리면 여기에서 수격이 발생해요. 이쪽에서. 근데 펌프를 막 돌리다가 갑자기 정진하잖아요. 그러면 가득 물은 가려고 하고 얘는 이제 안 올리려고 하니까 가득 물은 가려고 하는데 안 올리니까 이 부분에 뭐가 생겨요? 진공이 생기거든요. 진공. 부합이 생겨요. 즉 수주분리 현상이 발생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수주분리 현상이 발생을 해요. 뭔 얘기인가 하면요, 물에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만 있던 게, 그러니까 물만 있던 게 압력이 낮아지니까 여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수주분리 현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압력이 대단히 낮아진 부분이 생기니까 압력이 높고 압력이 낮으니까 위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치겠죠. 칩니다. 치는데 이걸 펌프 임펠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날개가 받으면 날개가 이제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겁니다. 다시 돌리면요, 성능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펌프 어떻게 돼요? 임펠러 교체해야죠. 그래서 한번 성능 시험 한번 할 때마다 펌프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개발이 된 게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이게 이렇게 칠 때요, 얘가 튼튼한 판이 있어요.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구조상. 이 튼튼한 판이 수격을 받아요. 그래서 꽝꽝 소리가 나긴 해요. 그게 수격이 생겨요. 수격을 방지하는 게 아니에요. 펌프가 받아야 될 수격을 스모렌스키 체크가 대신 받는 거예요. 얘는 튼튼해요. 날개는 안 튼튼해요. 사실은 수격은 생겨요. 대신 받는 거죠. 수격이 방지되는 건 아니에요. 수격으로 인한 수충격을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가 대신 받아서 펌프를 보호한다. 이게 정확한 설명일 수 있어요. 자, 서징, 즉 맥동 현상. 서징은 맥동 같은 말인데요. 맥동이 뭐예요? 똑같은 시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서징의 범위래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유량, 유량면으로 봤을 때 저 유량 영역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맥동은 고유량 영역에서 발생해요? 저유량 영역에서 발생해요? 저유량 영역에서 발생을 해요. 서징은 저유량 영역이고요. 곡선으로 봤을 때 산고곡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지금 산처럼 생겼잖아요. 산. 그죠? 산처럼 생겨요. 산고곡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산고곡선의 어디에서? 상성부에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갑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요? 우상곡선이에요? 우하곡선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 곡선을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 일단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답변을 해서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관리사는 문제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전혀 특이한 것들이 나오니까 어떤 문제에서 답 위주로 잘못된 것만 아니고 그 문제 전체를 보고, 아, 이거는 잘못되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잘못되고, 이거 한 개 한 개를 이해해서, 그러니까 이 서징도 아, 이게 서징이구나 이런 게 공부가 돼야지, 아, 보니까 해답에 여기 잘못됐구나, 우상이 아니고 우하구나, 우상, 한 개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봐줘야 되는 거죠. 아, 요 부분이구나, 요 부분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구나. 요거는 유량적인 측면에 봤을 때 저유량 부분이구나.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은요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Q가 커집니까? Q가 적어집니까? 여기에서 일로 갈수록 Q가 커져요? 적어져요? 커집니다. H가 커져요? 적어져요? A, S, H가 커졌어요? 적어졌어요? 커졌습니다. H도 커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Q도 커져야 되고 H도 커져야 돼요. 두 개 다 커져야 된다고요. 힘들겠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점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 점은요 Q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여기 Q가 커지죠? 근데 H는 어떻게 돼요? H는 적어지죠. Q는 커지는데 H는 적어져요. 그죠? 예,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상대적으로 안 힘들죠. 이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힘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 가고 다시 내려갔다가 힘드니까 다시 내려갔다가 힘드니까 다시 내려갔다가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옛날에 실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평지고 이렇게 언덕배기가 이렇게 있고 또 평지예요. 이렇게까지 짐을 싣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막 달려갑니다. 실제 실화 제가 이렇게까지 짐을 싣고 실제 쫙 가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갔다가 다시 한 번 가요. 또 못 가. 다시 내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얘도 왔다가 하다가 여기까지 가면 어쩌다 가면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맥동 현상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발생 원인이 양정 곡선이 산고 곡선이고 곡선을 상승부에서 운전했을 때인데요. 터빈 펌프 있죠? 볼루트가 있죠? 그죠? 이 두 개 펌프가 이 곡선면에서 봤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요. 얘는 올라갔다 내려가고요. 좀 과장을 했어요. 보르트는 일반적으로 내려가기만 해요. 그러면 서징이 뭐는 발생을 하고 터빈은 발생을 하고요. 보르트는 안 발생을 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 상 부분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터빈보다는 보르트를 또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죠.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아주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나번에 배관 중에 물 탱커나 공기 탱크가 있을 때 배관 중에 공기 탱크는 서지 탱크예요. 그러면 서지 탱크가 있으면 방지되는 건 뭐예요? 수격입니다. 있으면 생기는 건 뭐예요? 예, 서징입니다. 이 반대예요. 방지 대책, 가번의 회전차나 안내 날개 형상, 치수를 바꾸어 그 특성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 특성을 이렇게 해요. 성능 곡선을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예요. 펌프의 이상 현상, 토출량이 감소하는 원인, 펌프의 소음 진동이 발생했을 때의 원인, 소음 진동의 원인인데 여기에 보면 캐비테이션도 있고 서징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수격이 없죠. 이유가 뭘까요? 캐비테이션은 펌프에서의 현상이에요. 서징은 펌프에서의 현상입니다. 근데 수격은 배관에서의 현상입니다. 수격은 흡입배관이에요? 토출배관이에요? 토출배관입니다. 그럼 펌프 흡입 측에서는 뭐가 발생해야 돼요? 캐비테이션. 펌프 토출 측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수격이. 그럼 펌프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서징이.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캐비테이션은 펌프 흡입배관, 펌프에서의 현상 이 두 개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서징은 펌프에서만이고요. 그래서 펌프의 소음 진동의 원인에서 주의할 점이요. 수격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수격 X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자, 송풍기는 풍압에 의한 분류. 선풍기, 팬, 브로아가 있는데 흡입하고 토출 측의 압력 차가 거의 0인 거는 선풍기.
1000ml H2O 미만인 것을 펜, 그리고 이상인 것을 보로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펠러의 작용에 의한 분류. 원심식 송풍기는 다익, 터보, 리밀로드, 관류 송풍기고, 그래서 뭐 다음 중 원심 송풍기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 다익펜의 특성은요, 다익펜이 뭐예요? 날개 입자를 쓰거든요. 날개가 많다. 그러면 날개가 많은 펜의 반대는 뭘까요? 날개가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개를 많이 만들었어요. 돈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들겠죠? 익형 펜하고 다익 펜하고 왔을 때 익형 펜에 비해서 다익 펜은요, 날개가 더 많아요. 그러면 가격이 얘가 높다고요. 그러면 성능이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성능이 높아야 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능은 어떤 성능일까요? 당연히 Q와 PT가 성능이에요. PT, Q 나누기 효율 곱하기 K. 배기 효율 하면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죠? PTQ 나누기 했잖아요. 우리 펜은 PTQ고, 펌프는 감마 HQ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죠? 이 성능은 얘는 PTQ고, 펌프는 성능을 H하고 Q를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가 높다, Q가 크다, 성능이 크다, 이렇게. P가 크든 Q가 크든 아니면 둘 다 크든. 자, 우리가 선풍기가 있어요. 집에 선풍기가 있는데 1단, 4단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4단을 쫙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후들들들 하잖아요. 소음 진동이 생기죠. 그래서 이 가격이 높고 성능은 좋은 반면에 단점이 뭐예요? 소음 진동이 익형에 비해서는 셉니다. 근데 이게 맨날 도는 펌프다. 그러면 이건 다익펜은 안 좋죠. 불 났을 때 돌아요. 불 났을 때는 시끄러워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불 났을 때는 막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만 끄면 돼. 그죠? 펜은요, 제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 났는데 뭐 소음이 뭔 상관이. 그래서 사실은 소음은 좀, 진동은 좀 센데 이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소방펜은 다익펜이고, 현장에서는 무슨 펜이라고 해요? 시로코 펜을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유가요. 우리 공조용어는 쓰게 되면 난리 나죠. 맨날 도는데 시끄러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송풍기 소요 동력은 펌프하고 아주 비슷한데 감마 HQ가 뭘로 바뀌어요? PTQ로 바뀌는 거죠. 충분히 설명했고요. 전압 PT고요. 전양정 H인데 감마 H 하면 뭐예요? 전압이 되는 거죠. 자, 송풍기의 맥동현상, 서징인데요. 자, 방풍, 바이패스, 흡입조임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서징이 방지가 되더라. 자, 방풍. 펜이 이렇게 있어요. 펜이 있는데 좀 작게 그려볼까요? 펜이 이렇게 있어요. 자, 흡입하고 토출을 해요. 펜이 공기를 흡입하고 공기를 토출해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 펜이 또는 펌프가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쫙쫙 이게 나가는데 왜 힘들까요? 쫙쫙 안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위쪽이 다 이렇게 뭐예요? 공기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힘든데 여기에 이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토출량이, 풍량이 이쪽으로 이것만 있으면 조금 갈 건데 또 한 개 길이 더 있으니까 풍량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좀 많아질 수 있겠죠. 소유량이 아니고 대유량 쪽으로 쉽게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빼주는데 흡입 쪽으로 되돌리는 거죠. 흡입 쪽으로. 자, 갈 거는 이쪽으로 하고 또 돌아서 다시 오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방풍하고 바이패스는 같은 이론이에요. 근데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이 있는데 이 들어오는 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댐퍼를 설치해서 흡입량을 줄였더니 이것도 서징이 방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흡입 조임, 흡입량을 줄였더니, 그러면 흡입량을 줄이면 이 토출하는 양이 어때요? 좀 비슷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적게 올라가고 적게 들어오고, 근데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적게 가니까 이게 힘들었나 보자는 거죠. 그래서 흡입량을 줄이는, 그리고 토출척을 어떻게 해요? 양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나가게 하는, 또는 조금 나가니까 조금 들어오게 하는, 이런 방법을 썼더니 서징이 방지가 되더라는 거죠. 어쨌든 이 방풍, 바이패스, 흡입 조임, 요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 펜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가 하면요, 그 유체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징은 수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펜, 공기 쪽에서는 많이 발생한다.